모든 법인도 어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랑 비슷합니다. 탄생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요, 반드시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한 기업이 문을 닫게 될 때 과연 어떤 여정을 겪게 되는지 그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처럼 사무실 문만 쾅 닫고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 없죠. 법인이라는 존재를 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요, 아주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청산. 이건 말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빌린 돈, 그러니까 빚을 전부 갚고도 남을 때 선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주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해산을 결의하고요. 그 다음엔 남은 일들을 처리할 책임자,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돈 받을 사람들, 즉 채권자들한테 우리 회사 문 닫는다고 알리고 빚 갚을 시간을 충분히 주죠. 모든 빚을 깨끗하게 다 갚고 혹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준 뒤에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가서 청산 끝났습니다 하고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빚보다 자산이 많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회사를 다 정리하고 남은 돈, 이거 과연 누가 가져갈까요? 이게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왼쪽의 일반 비영리법인은요, 정관에 정해둔 대로 비교적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공익법인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들은 세금 혜택 같은 걸 받은 만큼 남은 재산은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적 책임의 무게가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청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한 장학재단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마무리 업무를 책임질 청산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결과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자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사건입니다. 공식적인 책임자가 없으면 회사의 마지막 여정은 이렇게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인생이 다 그렇듯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총선을 착착 진행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도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의 강형을 바꿔놓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청산을 진행하다가 빚이 자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청산인은 진행하던 모든 절차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저희 파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신청해야만 하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이걸 무시하고 에이, 아는 사람 빚부터 갚아주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책임은 나중에 고스란히 청산인 개인이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길, 파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은 회사가 도저히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접 개입해서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이제부터는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 청산 절차에서는 회사가 직접 뽑은 청산인이 우리 회사, 우리 주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의 무게중심이 회사 쪽에서 채권자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산과 파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왼쪽에 청산을 보세요. 빚을 순서대로 다 갚고 나면 맨 아래에 있는 주주가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 파산을 한번 볼까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 비용이나 세금, 직원들 월급 같은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사실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도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주는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파산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직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이나 퇴직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다행히도 이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채당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요즘에는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선고를 받으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회사를 대신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입니다.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건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종 3개월치에 밀린 월급, 그리고 최종 3년치에 밀린 퇴직금입니다. 물론 상한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숫자 3이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앞서 본 두 가지는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였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회사를 제대로 닫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을 때 그렇게 잊혀진 회사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임원 변경 등기처럼 아무런 등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회사를 휴면회사, 즉 잠자는 회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영업 중이면 신고하세요라고 2개월의 시간을 주죠. 이때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법적으로 해산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로 3년이라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까지도 회사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그 법인격은 영원히,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죠? 리더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법인은 절대 그냥 유령처럼 사라지게 둘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둘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된다면 총산, 그럴 수 없다면 이건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파산 시에는 직원들을 위한 채당금이라는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5년 이상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가 알아서 강제로 정리 절차를 시작한다는 점,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갈림길처럼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질서 있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 모르는 중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나요? 어느 길 위에 있든지 간에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져야 할 법적인 책임,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윤리적인 책임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